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 토양지하수 어린이 캠프에 참가한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와, 열렬하게 환영해주는 친구 있는데요. 저는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최세희입니다. 우리 인사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점심 먹은 이후라서 그런지 열렬하게 환영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1부 때 토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수업 잘 참여하셨나요? 저는 참여했어요.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우와. 자, 저는 2부에 무엇을 진행하는지 알고 있어요? 라는 친구 있나요? 과연 뭘까요? 손 드는 친구 있는데요. 뭘까요? 우리 동시에 한번 외쳐볼게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뭘까요? 맞습니다. 지하수입니다. 우리 1부에 토양에 대해서 신나게 또 교육 들었다면 2부에는 더 신나는 마음으로 지하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프 진행에 앞서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지하수 이론 영상을 시청한 후에 지하수 형성과 오염 확산 실험을 진행하고 견학 영상을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 참여할 때 우리 친구들이 꼭 지켜야 할 규칙들 일부에서 들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질문과 답변을 제외하고 채팅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캠프와 관련 없는 채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이크를 꼭 음소거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두 가지 사항 우리 친구들 꼭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별개로 저와 하나 약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가락. 우리 약속 어떻게 하는지 알죠? 무슨 약속을 할 거냐? 2부 순서 때는 더 적극적이고 좀 밝은 느낌으로 참여하기로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약속! 네, 저는 질문도 잘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야 하는 친구들 새끼손가락 걸어주세요. 네, 도장도 꾹꾹 진하게. 자, 사인도 한번 해주세요. 사인. 네, 우리 약속했습니다. 2부 선생님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의 실험과 진행을 도와주실 권만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권만재입니다. 여러분과 지하수 실험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있는데요, 교수님. 우리 친구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2부 무척 기대가 되죠? 예, 무척 기대됩니다. 네, 저희가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지하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실험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영상을 이미 본 친구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시청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윤성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하수가 과연 어떤 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물은 이제 빗물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제 흐른다 하는 얘기죠. 자, 땅에 비가 내리면 지표를 따라 흘러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표수가 됩니다. 이게 지표수에는 강물, 또 뭐 계곡수, 호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표수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삶은 이 지표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땅에 내렸던 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땅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물이 채우게 되는데 이 물을 바로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자, 비가 내려서 땅속에 물이 들어가면 땅속에 물을 포함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공극이라고 하는데요. 공극은 흙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지하수의
위치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기반함처럼 단단한 암석, 우리 흔히 보면 기반함에도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암석에는 크기는 다르지만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반함에 빈 공간 속에 물이 또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반함에 존재하는 공간을 채우거나 흙 속의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물이 땅에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부터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땅 속에 어느 일반적인 높이가 있어요. 심도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하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수면보다 아래에서는 빈 공간에 물이 꽉 차게 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는 포화되어 있다, 꽉 차 있다 뜻이에요. 포화대라고 하고, 그 포화대보다 더 위쪽에는 암석이나 토양의 빈 공간에 물이 꽉 차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비포화대라고 합니다. 포화대와 비포화대 사이를 우리는 지하수면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하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면입니다. 자, 아무튼 지하수는 땅속에 존재하는, 즉 토양이나 안반 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이다. 그 양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초가 이제 비부터 출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97% 이상의 물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수입니다. 해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소위 증발이라고 하는 거 하죠. 우리가 이제 접시에 존재하는 물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쫄아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증발된 물이 이제 저 하늘 속 대기의 높은 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 대기에서는 상층부로 갈수록 소위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 물을 끓인 주전자 뚜껑에 수증기가 있다가 주전자에 물을 냉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주전자 뚜껑에 이슬이 맺히는 거 보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온도의 냉각에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상층에 대기에 존재하는 구름은 이렇게 빗물 액체의 입자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구름은 이제 바닷물에서 위에서 많이 만들어진 구름이 이제 우리가 이 대륙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구름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적절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구름으로부터 비가 떨어지는데 이걸 우리 강우 현상, 이렇게 떨어진 물을 빗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빗물이 지표에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표수, 또 지표수가 아니라 땅속으로 흘러서 땅속에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이나 안반에 암석에 빈 공간을 채운 물, 이걸 지하수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 이렇게 채운 지하수는 더 흐르게 되는데요. 지표수가 흐르는 속도보다 매우 느리죠. 왜냐하면 암석의 빈 공간 자체에 흐르는 것에 따라서 압력, 마찰을 받기 때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지표의 높이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천천히 흐르게 되고 매우 느리게 흘러서 다시 주변에 지표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닷물, 바다의 바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수가 다시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하수 관점에서 보면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또 흘러서 다시 지표로 나오는 과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하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지하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 땅으로 들어간 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른 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표수는 말 그대로 지표에 존재하는 물이다 보니까 하천, 강, 호수물, 저수지의 물, 이런 게 되고요. 이 지표수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사람 서식 공간에 아주 가까운 물이고 해서 인간이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 쉬운 특성이 있고요. 지표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해서 만드는 물이 다름 아닌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돗물.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수돗물을 지표수를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수돗물보다는 이제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화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게 지하수가 땅으로 각각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하수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이제 지하의 동굴, 여러분 잘 아시는 석회 동굴, 여기는 단양 고수동굴에 땅속에 아주 수려한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진 석회 동굴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비가 땅에 내리게 되면 땅속에는 아까 토양이 있던가 아니면 암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토양이나 암석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광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게 돌을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가 보통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 녹지는 않지만 광물도 물과 만나면 녹는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광물질이 물에 녹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만들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하에 존재하는 암석에 존재하는 원소가 이렇게 칼슘, 인 뭐 등등 많은 원소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지표수에 비해서 땅에 흐르면서 암석과 토양을 만난 물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취득된 이런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네랄이 많은 물을 우리는 광천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 이런 것들이 바로 광천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지표수에 비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미네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몸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암석이나 토양을 이렇게 녹이는 과정에서 특히 물에 아주 잘 녹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석회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회암 같은 것들이 많이 녹게 되면 많이 녹아서 아주 큰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지하 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하수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용도도 다양해서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농사 짓는 데 쓰는 물.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지하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간단히 하게 되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암석의 특성이 있어, 그 지역을 구성하는 화산암의 특성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지표수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물들이 바로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이루고 있어서요. 지하수는 수돗물의 거의 대부분을 지하수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게 지하수가 되는 과정에 토양층을 통과하게 되면 이 토양층에서 물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걸러지고요. 또 오염물질도 걸러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하고요. 또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수를 또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땅속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온천수니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땅속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높아져서 이 땅속에 존재하는 높은 온도와 물이 서로 열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온천이 만들어지고, 이 온천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수에 비해서 더 많은 미네랄이 함유가 돼요. 이런 것들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새 근래에 많이 쓰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히 도심 지역 같은 데서요. 우리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소위 환경 친화적이고 하는 에너지를 바꾼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쓰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특히 이 땅속에 지하수가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땅속의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온도가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한 14도에서 18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이 건물 내에 여름철에 더운 공기를 땅속으로 지하수에 통과시키면 지하수가 갖고 있는 찬 온도를 취득을 해서 식어지고, 또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땅속에 더운 지하수의 온도에 의해서 덮여지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지하수 에너지원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지하수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수가 땅속에 존재하는 물이 아까 처음에 제가 지표수에 비해서 지하수가 훨씬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에 존재하는 물을 무작정, 무한정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과학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물을 뽑아내서 그걸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그중에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집안 침하입니다. 그래서 지하 땅속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일시에 많이 뽑아져 나오게 되면 빈 공간에 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집안이 자연스럽게 함몰이 되어 가라앉죠. 이걸 이제 집안 침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미네랄이 많고 토양층을 통과하면서 지표수에 비해서 훨씬 더 수질 관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땅속의 지하수도 오염이 되거든요. 지표수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표 근처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장도 돌리고 또 이 자동차 연료 같은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죠. 주유소에 탱크를 만들어서 기름도 저장하고 그 과정에 주유소에 탱크가 샜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 여기 여러분 소 보이시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육고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면서 이 가축들의 이 사육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축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분뇨죠, 분뇨. 이 가축 분뇨를 처리를 잘못하면 이 분뇨의 성분도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장 지구촌에서 이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축 분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수 오염이 왜 중요하고 하냐면 이 지하수의 오염이 한 번 되고 나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만큼이나 이 지하수를 정화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잔류하면서 서서히 문제를 오랫동안 일으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우리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속에 존재한다고 해서 막대한 양이 존재하고 또 좋은 장점도 갖고 있는 지하수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토양과 더불어서 이 지하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손가락 하트로 좋아요 보내주세요. 하트 뿅뿅 보내주세요. 우와,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영상 보는데 막 필기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쵸, 교수님? 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 보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내용을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 올려주세요. 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송현 학생 질문 올려줬는데요. 교수님, 원인은 뭘까요? 예, 그 양명초등학교 진송현 학생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예,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저 예습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이 돼서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비료나 그다음에 농약 등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것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쓰레기 매립지 같은 데서 침출수가 또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또 뭐 축산 폐수 네네.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바닷물도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까요? 예, 지하수를 우리가 이제 쓰는 목적이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우리가 먹는 샘물로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하수를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네. 해안 근처에서는 네.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은 바닷물과 지하수가 이제 섞이면서 맛이 짜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지하수가 역시 오염돼서 네. 사용하기 힘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하수를 정화시키려면 약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아, 이거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이시고 네. 이게 딱 1년이 걸려요, 2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제 지표수와 비교해가지고 지하수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을 또 땅속 깊이에서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10년에 뭐 얕은 곳에 조그맣게 오염이 되어 있으면 10년 될 수도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깊은 곳에 오염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100년이 걸릴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오염이 발생되면 계속 정화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한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혹시 어떤 질문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하수를 깨끗하게 바꾸는 방법, 백원우 학생 인원초등학교에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예, 지하수가 이제 오염이 이제 되고 나서 정화하는 데는 우리가 깨끗이 하는 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만약에 오염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지상에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네. 지하에서 그러니까 땅 속에서 우리가 뭐 미생물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때마다 자유롭게 또 적극적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교재 속 질문들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재 28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펴주시고요. 28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재 준비가 완료됐어요 라는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벌써 준비 완료됐네요. 네, 우리 교재에 보면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 하면 우리 친구들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요?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오, 워럴도 있는데요, 교수님. 워럴, 물, 빗물 계속 올라오고요. 네, 지하를 통해 네. 가는 빗물 맞습니다. 네. 물이죠. 왜 물? 물이 굉장히 많네요. 워터. 와타는 뭘까요? 워럴 와타 재밌습니다. 네, 땅속 지하에 있는 물.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땅속으로 들어간 빗물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다. 바다가 많네요. 지하로 지하, 강. 강도 보이고요. 근데 바다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지하, 강, 네. 바다, 식물 뿌리, 하수구수. 동물. 네. 바다로 다시 돌아가 물의 순환을 계속한다라는 친구도 있네요. 자, 그럼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하수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싱크홀 등의 집안 문제, 네. 지구 멸망, 지구 멸망도 땅이 보이고요. 푹 꺼진다, 네. 공업용수 부족, 오. 우리 모두가 살지 못할 것이다. 예, 식수가 없어진다, 네. 말라 비틀어져요, 식물이. 라는 답변도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싱크홀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정답이 궁금하거든요. 이미 정답은 다 오. 우리 학생들이, 네. 친구들이 다 해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네. 질문에서 지하수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지 네. 먹는 샘물, 그렇죠? 그리고 우물, 오. 뭐 지하에 흐르는 물, 네. 다 맞는 대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가는가? 땅 속에 이제 스며들면서 앞에 예습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하에 있는 틈, 공간,
공국을 따라서 이제 흐르게 되고 채워지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강물로 흘러가고 어. 하천으로 흘러가고 최종적으로는 바닷물까지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수가 없어지면 다 맞는 역시 나온 대답이었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집안이 안정돼 있는데 지하수를 다 뽑아내게 되면 네. 그 공간만큼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오. 싱크홀, 집안 침하 등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네. 예, 그리고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용수로 쓰는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 정답을 이야기한 거네요. 예, 저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똑똑합니다. 네,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지하수 모형 실험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는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지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예, 바다, 바다가 생각보다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강, 우리 몸속으로 라는 지하의 것도 공간, 보이고요. 사람의 목, 사람의 뭐? 마시니까요. 네. 호수도 보이고. 인간, 네네. 영어로도 쓴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강.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들어있다면 과연 어디로 퍼질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합니다. 바다, 네. 우리 몸, 사람, 사람. 토양, 어? 온 곳, 농장도 보이고요. 농장도 보이고, 네. 식물, 식물. 예, 좋습니다. 바다, 강, 호수, 계곡. 네. 지구 전체 몸. 네. 네, 좋아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가 암석을 만났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암석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침식, 오, 암석을 쪼갠다, 암석을 뚫고 뚫고 나간다, 간다. 녹는다, 미네랄이 아. 풍부해진다. 네. 풍화작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침식된다라는 단어도 많이 보여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답변 올려줄 때는 하나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친구들이 강강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올려주셔도 저희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예, 이미 친구들이 정답을 다 네. 말해줬습니다. 오. 첫 번째, 지하수는 어디로 네. 가나요? 예, 지표수로부터 지하수가 이제 흘러서 지표수, 호수, 오. 그다음에 하천, 강 등과 네. 만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바다까지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나요? 지하수에. 네. 마찬가지로 지하수가 흘러가니까 네. 오염물질은 지하수에 녹아 있잖아요. 오. 지하수 녹아 있으니까 네. 지하수가 흘러가는 대로 역시 호수, 강, 하천, 오. 바다까지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전체라고 했던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전체. 그럼 마지막 질문이었잖아요. 암석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암석을 만나면 역시 암석을 녹인다. 뭐 네. 부순다고 해도 뭐 표현이 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암석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설탕이나 소금도 역시 네. 소금도 암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 사실은 그러니까 물에 녹잖아요. 네. 똑같이 암석이 지하수와 만나면 암석을 녹여서 뭐 미네랄이 아까 풍부해진다고도 얘기했는데 네, 네. 네, 친구들이 아주 굉장히 수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앞에 어우, 예습 영상을. 정말 너무 똑똑해요. 오죽하면 필기하면서 듣는 그 열정에 좀 감동받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수님 저희 실험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 이제 실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자, 실험을 일단 잘 하기 위해서는 실험 재료들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실험 그쵸. 재료들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이제 오전에 토양 실험 하셨죠? 예, 토양 실험 하셨던 거에서도 일부도 필요하고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네. 자, 이미 아까 뭐 키트 박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셨고, 네. 자, 여기
두 가지 식용 색소, 빨강색, 파랑색이 있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재료 설명해 주실 때 똑같이 따라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색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네. 수조. 여러분들이 이제 수조. 수조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수조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수조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석회석 자갈이 있습니다. 이 석회석 자갈 안쪽에 통 안에 보면은 약간 분말같이 석회석 가루가 작은 것들도 있고 좀 굵은 자갈 모양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석회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빨간 색깔로 주의라고 적혀 있고 14세 이상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14세 네. 여러분 저기 친구들은 아마 14세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실험 용품은 물론 14세 이상이지만 저랑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게 되면 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심히 먼지 안 날리게 천천히 저와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렇죠?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생수통. 네, 생수 빈통입니다. 예, 그리고 물 뿌리개용으로 앞에 네. 뚜껑이 있고요. 네, 물 뿌리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아마 지하수 키트에 들어있는 재료고, 자, 여러분들이 앞에 실험했던 토양 산성화 그 실험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안에 보면은 스포이드가 있었어요. 스포이드를 준비해 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컵은 이따 식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식초가 필요한데 그 식초를 갖다가 거기다 직접 스포이드를 담그면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식초를 갖다가 덜어낼 종이컵 네. 또는 뭐 컵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역시 토양 산성화 그 실험할 때 썼던 pH 종이 네. 요것들을 준비해서 앞에다 준비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pH 종이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아직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재료 놓치지 않고 다 준비된 상황에서 실험 진행되도록 우리 친구들 재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 키트에는 없지만 이제 식초를 사용해서 pH를 낮출 거니까 앞에서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 식초 이렇게 그렇죠. 들어서 보여주는 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준비 잘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돗물, 뭐 생수를 이용하셔도 되고 수돗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생수를 뭐 눈금 한 위에서 두 번째 눈금까지 네. 여러분들이 채워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는 끝난 건가요, 교수님? 예, 준비가 끝났는데 네. 그래도 아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한 번 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내가 빠진 것은 없는지 잘 준비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수님 어떤 게 필요했었죠? 예, 재료 중에서 여기 식용 색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자, 오늘 실험을 두 가지를 할 거거든요. 예, 첫 번째 실험은 지하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실험을 할 거고 두 번째 실험은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실험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 색소가 물이 원래 뭐 파란색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네. 물처럼 보이기 위해서 색소가 색소. 파란색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빨강색은 오염물질을 저희가 대체를 해서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아니지만 네. 뭐 기름 등이랑 이런 것들로 그냥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네. 색소 빨강색이 필요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오. 석회석 자갈, 네. 석회석이 있고요. 실험용으로 있고. 자, 그다음에 수조가 필요하고요. 수조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네. 자, 그다음에 앞에 키트에 있었죠. 저 키트 그 토양 산성화 키트에서 있었던 스포이드랑 그리고 pH 시험지, pH 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두 가지 병이 필요하고 네. 식초가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료 준비 다 완료됐을까요? 저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친구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와,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벌써 이미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준비가 철저한 학생들인 너무 것 같아요. 철저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실험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을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하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지하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자, 그래서 일단 지하수 모형을 만들려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빗물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우리가 빗물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빗물을 만드는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수돗물이나 생수를 2칸 정도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딱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 네. 위에서 2칸 정도 해서 수돗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오늘 화면에 저 준비했어요 라는 준비했어요. 것을 이렇게 딱딱 보여주는데 역시 좀 남다른데요. 예, 그 앞에 물 뿌리개는 지금은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왜냐하면 선준 학생 물 뿌리기에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pH를 우리가 측정을 할 거거든요. 네. 앞에 배우신 것처럼 pH는 산성도를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수 또는 수돗물에 pH를 한번 재볼게요. 네.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오. pH 종이를 담궈 보세요. 자, 담궜어요? 우와, 색깔이 변해요. 예, 색깔이 해서 여기 pH 종이에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하면 제가 보는 거는 한 pH 7 가까운 정도? 것에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연두 색깔로 좀 변하면서.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나요? 네. 우와, 우리 건우 학생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은호 학생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오, 우리 채린 학생도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돗물은 pH가 7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빗물은 pH가 7이 아니라 조금 약산성이에요. 그 이유는 네네.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게 되면 네. 산을 만들어서 또 대기 중에 우리 자동차에서 매연도 나가고 공장 굴뚝에서 매연 나가잖아요. 오. 이런 것들이 같이 녹으면서 pH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성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산성비를 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식초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식초를 스포이드로 한 5mm 정도 넣을 거예요. 5mm면 그 스포이드의 끝까지 되면 그게 5mm거든요. 네, 스포이드 자, 끝까지. 식초 요거를 다 쓰시기는 안 되니까 네. 컵에다가 여러분들 뭐 집에 컵이 있었고 아니면 아까 네. 사용했던 거 있고 거기에서 네. 조금 따르신 다음에 네. 자 스포이드로 자 한 번 하니까 저는 한 4mm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넣으시고 한 번 더 해서 한 1mm 이 정도. 그래서 총 한 5mm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예 식초에 그대로 스포이드를 꽂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네. 스포이드로 예. 식초를 다시 안 쓰면 되죠, 뭐. 식초를 다시 안 쓴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네. 되도록이면 종이컵에 덜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네. 잘 한번 섞어주세요. 우와. 흔들어 주세요. 네, 흔들어 주시고. 네.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오. 아까 pH를 쟀었잖아요, 네. 그죠? 자, 산성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식초를 했어요. 빗물은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나 대기 중에 오염물질들이 녹아서 pH가 낮아서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과연 담가볼까요?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오. 우와, 바로 변화가 눈앞에 펼쳐져요. 그러니까요. 아까는 그 7 정도의 네네. 약간 녹색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5. 5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보다 뭐 더 낮을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넣으면은 더 많이 떨어졌을 오. 거고요. 자, 색깔이 차이가 네네. 확실히 보이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따라오고 있고요. 건우 예. 학생 예.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성비를 여러분들이 만들었고요. 아. 예, 빗물을 만들었어요. 네. 빗물 중에서도 조금 오염된 빗물, 산성비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투명한 색이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물을 지하수를 갖다가 그리고 뭐 강물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색소를 갖다 넣을 건데요. 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뭐 한 방울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이게 농도가 조금 약해서 아.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기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빗물 색깔이다. 이 정도로 넣으면 될까요? 예, 물 색깔을 우리가 표현해 보겠다 해서 네. 저처럼 이 정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근데 교수님 저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도 저와 같은 친구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이 더 넣어도 괜찮아요? 더 넣죠, 뭐. 오. 예.
만들었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빗물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와, 확실히 색깔이 눈에 보이니까 빗물이라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 뿌리개로 네. 뚜껑으로 닫아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물 뿌리개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우리가 빗물을 해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빗물 완성한 친구는 물 뿌리개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따라오는데요. 네. 혹시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네, 다음 단계 진행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산을 한번 만들어보고 오. 땅을 만들어보고 네. 계곡을 만들어보고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 자갈 땅이죠. 암석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자, 뚜껑을 잘 여시고 그 네. 안에 또 뚜껑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조심히 여시고 이 안에 그 미세한 분말, 뭐 밀가루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따르면 안 되고 선생님 하는 거 보시고 네. 천천히 한번 따라 보세요. 네. 한쪽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오. 한쪽을 기울여 주시고 천천히 먼지가 날리지 않게 네.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천천히. 기울이는 이유가 있나요? 예, 한꺼번에 하면 여기 미세한 분말들이 날릴까봐 그리고 우리 한쪽은 산, 그다음에 반대쪽은 강물, 요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네. 한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 따랐죠? 네. 우와, 정말 산이 완성됐네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한쪽으로 기울여서 산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평하게 펼치는 것보다는 예. 산을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많이 안 흔드셔도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오, 이제 한쪽으로 이제 밀어서 여러분들이 계곡을 한번 가운데쯤에다 계곡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손가락으로 꾹꾹꾹꾹 누르면서 네. 계곡 길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계곡길을 만들고 음. 계곡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손가락으로 계곡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한쪽에 이제 물이 차오르면 이제 호수가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 구석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깊숙이 패인 곳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곳이 그럼 호수가 되는 거죠? 예, 비가 오고 나서 아. 지하 수면이 이제 네. 올라가게 되면 네. 이곳이 이제 호수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산을 먼저 형성을 하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계곡도 만들어 보고 꾹 누르면서 호수도 지금 완성해 본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친구 이렇게 손 이렇게 터는데요. 혹시 이거 가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손에 예, 묻은 손에 있는 가루요. 거는 여러분들 물티슈 있으면 물티슈로 닦으시면 되고요. 네. 이게 뭐 아주 몸에 해롭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이제 들이키시면 안 되니까 네. 예, 물티슈로 여러분들이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우리 친구도 물티슈로 손을 닦고 있습니다. 정말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정말 잘 따라. 건우 학생 이런 초등학교 얘 잘 만드는 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산이랑 뭐 잘 만들었어요. 네네. 좋습니다. 예, 와, 우리 아인 학생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교수님? 예, 이제 아까 여러분들 빗물을 만들었죠? 네.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산성비를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하수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뭐 과학자가 되고 싶거나 연구자가 이제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붓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분들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시면서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가지, 빗물이 어떻게 땅속으로 흘러가지, 그리고 지하 수면이 어디쯤 있지, 요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비를 내려볼게요. 네. 자, 골고루 위에 우와, 산 비가 내려주고 정상부터 있어요. 자,
한번 조금만 해서 보았을 때는 네. 원래는 지금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물이 스며드는 게 어느 정도 보이죠? 조금만 네. 했어요. 살짝 땅이 젖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비가 더 와요. 네. 오. 이제 많이 젖었죠. 네.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비가 또 와요. 또 완전 와요. 장마예요. 그죠? 오. 장마라서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네.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해서 자, 이쯤 돼서 보니까 오. 밑에 이제 지하 수면이 네. 보여요. 아까 예습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비포화돼 물이 다 차 있진 않고 네. 공기랑 물이 어느 정도 차지는 비포화돼 그리고 지하 수면이 있고 그 네. 밑에 물이 완전히 꽉 찬 오. 포화대가 있죠, 그죠? 네네. 지하 수면이 밑에서 한 1cm 정도 네. 지금 선생님 그 실험하는 거에서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사람들이 물 안 쓰고 계속 그냥 비가 더 와가지고 지하수가 계속 더 많이 생성이 돼요. 네. 강물까지도 흘러가고 네. 그다음에 계곡을 따라서 지표수로도 흘러가는 것도 보이네요, 그죠? 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네. 보시면서 관찰한 내용을 갖다가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눈으로 이 빗물이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네네. 결국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지하수가 많아진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지하 수면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는 이 안에 이제 지하수가 많이 차서 지하수의 양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비가 와요, 비가 더 와요, 장마예요 해서 지하 수면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하는 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원래 물의 색깔, 빗물의 색깔은 이거였는데 석회암과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석회가 많아서 약간 뭐 파란색은 파란색이지만 좀 뿌옇죠,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암석과 이제 지하수가 만나서 녹아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네, 네. 예,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은 미네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어, 자, 그랬을 때 자, pH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변화가 생기나요? 예, 다시 한번 처음에 오. 우리가 수돗물을 쟀을 때는 네, 네. pH가 중성 7이었죠. 그렇죠? 네, 7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식초를 넣어서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을 때 pH가 뭐 4.5에서 뭐 5 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주황색으로 좀 보였었고요. 네, 맞아요. 자, 지금은 이제 비가 내려서 석회암 자갈과 암석과 만나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pH 조미를 넣어서 과연 pH가 얼마나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네. 해보지요. 네, 우리 친구들이 방금 보여준 그 pH 종이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분명히 아까는 주황색이었었는데 그러게요. 다시 보니까 pH 7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다시 pH가 올라왔습니다. 신기해요, 교수님. 네, 저도 신기해요. 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암석과 이제 반응을 해서 네. pH가 이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pH를 나타내는 게 수소 이온 농도인데 암석과 반응하면 이 수소 이온 농도가 작아져가지고 작아지면 이제 pH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조금 어렵겠지만 pH를 나타내는 게 수소 이온이다. 근데 반응을 하면서 수소 이온이 잡아먹혀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먹혀서 없어졌다. 네. 그래서 그런 pH의 차이가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하수 모형 만들어 봤는데 저희가 이 실험은 여기서 끝인가요, 교수님? 아니죠.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친구들 지금까지 했던 거 잘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pH 측정했던 거, 그다음에 지하 수면이 올라갔던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시고, 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다시 두 번째 실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두 번째 실험 진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교재에 결과를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교수님. 결과를 작성을 해야 돼서 네. 자 40페이지 4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를 보시면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실험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걸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데 아.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1, 2, 3, 4 있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관찰했던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40페이지 펼쳐보고요. 방금 실험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한번 소통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는 한번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발표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살짝 이렇게 신호 보내주세요. 결과 작성할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0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적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합니다. 확실히 이 친구들이 아까 점심시간 때도 저도 놀랐어요, 교수님.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네, 열심히 앉아서 듣고 또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해서 네.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결과를 어떻게 작성했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 선생님 저는 이미 결과 작성 끝났고요. 저는 한번 발표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동안 친구 손 든 거 맞나요? 네, 가재을 초등학교. 네, 가재울 초등학교의 신동환. 동환 친구. 네, 한번 어떻게 결과를 작성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환 학생. 동환 학생.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됐나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럼 혹시 다른 학생 중에서 저 한번 결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오, 네, 손 든 친구가 없으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 한번 불러볼게요. 교수님 어떤 친구 혹시 좀 궁금하세요? 저는 전민초등학교 백아인 저도 학생. 아인 학생이 궁금했어요. 네, 우리 아인 학생 혹시 결과 작성한 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다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아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pH가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사용된 용액의 pH 변화를 기록해 봅시다 했는데 네. 음소거 해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까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었어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됐을까요, 아인 학생? 저 지금 2번은 못했는데 네, 이번 괜찮아요. 네. 1번 작성한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식초를 넣지 않은 수돗물은 pH 7 정도 되었는데 식초를 넣고 나서 pH 4에서 5 정도 되었습니다. 우와,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아인 학생 그 석회석이랑 반응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pH가? pH 석회석하고 반응하고 나서는 pH가 올라가서 6, 7 정도 되었습니다. 네, 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 아인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인 학생 말고 또 다른 친구 저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 있을까요? 오, 우리 친구 손든 것 같아요, 교수님. 양명초등학교의 예, 네, 진송년 학생입니다. 예, 송윤 친구 두 번째 네. 물의 양과 빗물의 양과 땅속으로 스며든 물의 높이는 어떤 관계를 보였나요? 우선 뿌리는 거 대부분이 땅 쪽으로 흡수됐고 석회수에 흡수되지 않은 거는 바로 타고 바다 쪽을 향했어요. 네, 맞아요. 위에서 비를 뿌렸는데 전부 다 지하수로 가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표를 따라서 흘러서 강이나 바다로 직접 또 가게 되고요.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만들게 되었죠. 예, 맞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열심히 듣고 있고 결과물도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잘 따라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전에 발표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혹시 3번 문제에 네, 대한 3번 답변 혹시 해줄 친구 있을까요? 우와, 경명초등학교 우리 김선준 학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회석 자갈과 용액의 반응 전후 pH가 그 석회석을 넣기 전보다 pH 그 산성도가 낮아졌어요. 네, 산성도가 낮아졌다는 말은 이제 산성도가 없어져서 pH가 올라갔다는 말 맞아요. pH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pH가 아마 7이나 뭐 많이 반응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역시 맞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실험도 잘했고 그만큼 결과도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좋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지하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실험이었고, 네. 자 다음 실험은 이제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자 오염물질 이거는 뭐 실제 오염물질은 아니죠. 네. 색소니까 뭐 식용색소니까 오염물질은 아닌데 저희가 뭐 기름이라고 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여기 지표에 있는 주유소에서 땅 속에다가 기름 탱크를 갖다 묻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 이게 부식이 돼서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네, 있어요. 네. 자 그거를 갖다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땅 위에다가 여기 호수 근처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두세 방울 했는데 네. 역시 농도가 좀 낮아서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오염 물질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오늘 눈으로 볼 수 있게 빨간색 색소로 대체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얘네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천천히 아래로 계속 이동을 하네요. 그렇죠? 뭔가 오염 물질도 아까처럼 스며드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나가게 네. 되고 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기 또 비가 더 오게 되면 네. 빗물과 또 따라서 또 지하수로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남아있던 이거를 네. 조금 더 비를 뿌려서 뭐 이렇게 오염 물질이 점점 퍼져가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강까지도 갔나요? 저희는 이제 가고 있어요. 강으로 오염 물질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까지 네.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이제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그다음에 지하 수면과 만나고 네. 더 해서 강물까지 뭐 더 가면 이제 바다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교수님 아까 이 오염 물질을 주유소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것 말고 오염이 될 만한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뭐 지금 기름을 갖다고 빨간색으로 뭐 표현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또 다른 오염물질이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중금속, 우리 아. 몸에 안 좋은 뭐 중금속, 뭐 네. 비소라든지 나비라든지 구리 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료, 비료에 있는 성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농약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침출수,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서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 같은 것도 오염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축의 분뇨, 우리 축산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거기에서 나온 분뇨가 땅에 위에서 이제 모여 있다가 역시 빗물과 함께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오염물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오염이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험 끝나는 걸까요, 교수님? 그래서 여기까지만 네. 조금 저는 아쉬운 것 같아서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예, 그래서 여기 오염물질이 있을 때 그럼 과연 이런 오염된 지역과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채수를 하면 뽑아 올리면 어떻게 색깔이 보이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네. 한쪽에다가 오염물질이 있는 거 말고 옆에 네. 오염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우물을 개발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지하수를 아. 개발하면 땅 속에다가 네. 뚫어요. 이렇게 드릴링 이걸 뚫어서 드릴링이라고 하고 지금 스포이드가 준비가 필요한 건 거죠? 네, 스포이드를 해서 이게 드릴해서 이제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쫙. 펌프하니까 쫙 빨려 올라오는데 맞습니다. 색깔이 살짝 하얀색이죠? 하얀색, 예. 예, 하얀색이어서 우유 뭐 이거는 색깔이에요. 네.
오염이 되지 않았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알 깨끗한 수가 있고요. 물. 그다음에 아까 오염 물질이 떨어진 부분, 그 네. 부분 호수 위에서 부분이죠. 예, 호수 부분 네. 한번 쭉 해서 해볼게요. 이쪽에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하수를 또 펌핑. 한번 펌핑. 오, 색깔이 달라요. 굉장히 핑크색으로 핑크 예쁘긴 색깔이 하지만 네, 이거는 예쁘긴 오염 한데. 물질이 들어있는 지하수가 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확실히 오염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고 또 색깔로 보니까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두 번째 실험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41페이지 여러분 교재 41페이지에 네.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 어. 결과 보고서 1, 2, 3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결과를 잘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페이지 41쪽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40페이지에서 이전 실험에 대한 결과 보고 작성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결과를 작성해 주시고 몇몇 친구들의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페이지 41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다 한 친구들 중에 저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라는 친구는 신호 주세요.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하트 뿅뿅 날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결과를 작성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네, 벌써 완성해서 손든 친구가 있는데요. 조금만 시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작성 못한 친구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초등학교에 우리 지후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아주 번쩍 들었는데요. 네, 내정초등학교 지후 학생 과연 어떻게 결과를 작성했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후 학생, 네. 식용색소를 자갈에 떨어뜨린 후 비를 뿌려주었을 때 땅속에 스며든 물의 색깔은 좀 핑크색을 아니 빨간색 색소를 안 추가했을 때는 좀 초록색 빛을 띠었는데 이 빨간색 색소를 추가하니까 어딘가 좀 보라색 비슷한 색깔에 띄었어요. 네, 색깔 변화를 느낀 것 같아요. 정확히 잘 관찰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번째 네, 좋습니다. 또 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 우리 가재울 초등학교의 신동환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재울 초등학교의 신동환 친구요. 우리 친구들이 발표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결과 네. 식용색소 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렇게 두 했어요. 번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친구, 다음 친구는 3번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손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다음번은 네. 신흥초등학교 류수민 학생이 아, 손을 류수민 들어서 학생. 3번은 류수민 학생이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용색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염된 물을 의미해요. 예, 오염 물질을 의미하는 거. 예, 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네, 다음은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지목해 주셨는데요. 류수민 학생이었죠. 네. 네, 신흥초등학교 류수민 학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수민 학생, 우리 3번 얘기해 줄까요? 땅 위의 오염물질은 어떻게 강호수 바다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빗물을 타고 강호수 바다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와. 예, 그 빗물을 타고 이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이동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표면에서 이동했으니까 지표면에서 만났으니까 강호수로 바로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땅 속으로 스며든 지하수, 오염된 지하수가 또 강과 호수, 바다로도 갈 수 있고,
정답이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1번, 2번, 3번 다 결과 발표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 아직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 걱정 마세요. 또 질문 시간 있으니까요. 그 기회 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배우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어린이 학생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쓰레기를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네. 쓰레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캠핑장 가죠. 캠핑장 가서 네. 음식물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버린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하면 땅속을 갖다가 오염시켜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거는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정된 우리의 자원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안 되니까 물을 아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네. 물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네, 걸리죠. 그래서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동굴 가본 적 있나요? 저는 가본 적 있어요 라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는 동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와, 꽤 많은 친구들이 동굴을 가봤네요. 우리 교재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면 동굴의 종류, 또 동굴에 사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동굴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떤 동굴 형태죠? 예, 우리나라에는 석회동굴도 있고 그다음에 용암동굴도 있고 해식동굴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동굴은 석회동굴입니다. 아, 네. 이 석회동굴은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를 침투해서 지나다니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석회동굴 중 하나가 강원도 평창의 백룡동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영상만으로도 이 동굴의 웅장함과 시원함이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여름 휴가 계획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번 여름 계획을 동굴로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동굴 구경만 하고 강원도 견학이라고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강원도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떠나볼게요. 친구들 안녕.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강원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견학할 장소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화암약수를 가본 후에 한백탄광 수질정화시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암약수로 출발해 볼까요? 화암약수는 1910년쯤 화암마을에 있는 문명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친구의 피부병을 고쳐주고자 고민하던 문명무는 꿈속에서 용 2마리가 승천한 자리에 바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그 바위를 찾아가서 바위를 옮겼더니 그곳에서 약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해요. 지하수는 지표면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데 육상에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습지나 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채수된 지하수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활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마시는 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물 설치는 인위적인 방법이라면 약수의 경우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상승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수 중에서 땅속에서 솟아난 샘을 광천이라고 하는데 땅속에 스며든 물이 정화되어서 솟아난 물이기 때문에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무척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화암약수는요, 마셨을 때 뼈가 튼튼해지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고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불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위장병이나 피부병, 빈혈에도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화암약수에서 지하수가 솟아난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암석 틈 사이에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작은 틈을 따라 지하수가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암약수의 특징은 바로 탄산인데요. 석회암을 통과하다가 지하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탄산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마셔볼까요? 네, 일단은 무척 시원하고요. 톡톡 쏘는 탄산감이 느껴지니까 물 마시는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광산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광산은 석탄과 같은 자원이나 강물들을 캐는 곳을 말하는데 매장되어 있는 광물에 따라서 은광, 금광, 탄광, 철광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 중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중지하거나 폐쇄된 경우에 폐광이라고 하는데요. 한백탄광은 1950년에 개광해서 93년도에 폐광되기까지 약 40년 넘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폐광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중금속으로 인해서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한백탄광 수질 정화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화시설을 둘러보기 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에서 유출되는 오염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기도 하고 이는 농작물이나 먹이사슬에게 전달되어서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 2차 피해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한백탄광 수질 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한백탄광 수질 정화시설로 함께 가볼까요?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담당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한백탄광 수질정화시설 담당하고 있는 이승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한백탄광 수질 정화시설 어떤 곳인지 무척 궁금해요. 한백탄광 수질정화시설은 광산이 폐광된 후 폐갱도에서 유출되는 산성 광산 배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산성 광산 배수라는 말이 제가 들어도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산성 광산 배수란 그 광산이 폐광된 폐갱도에 남아있는 광석과 물이 나면서 광석에 있는 산성 물질들이 물에 포함돼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산성 광산 배수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함께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현장을 보시면서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폐갱도에서 정화시설로 산성 광산 배수를 유입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럼 이 유입시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폐갱도에서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산성 광산 배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산성 광산 배수는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 정화시설로 불릴 만큼 전기 분해조가 핵심 시설일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산성 광산 배수를 전기가 통하는 전극판을 통과시켜 중금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염수를 정화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성 광산 배수 중에 이온의 형태로 있는 중금속을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켜 가라앉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중금속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침전조에서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요? 전기 정화시설은 결국 전기를 이용해서 물질의 성분이나 에너지를 분리시키는 그런 정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아까 말씀해주신 침전소인가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까 전기분해조에서 가라앉기 쉬운 형태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금속이 산소나 이온을 얻어서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워진 중금속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깨끗한 물은 위에 떠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라앉은 중금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침전조 하단은 경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가라앉은 중금속들이 중심 부분으로 모이게 됩니다. 중심 부분에 모여진 중금속들은 탈수기를 보내주고 물기가 제거된 중금속들이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금속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돼서 또 새로운 자원으로 이용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여과기는 방류전 마지막 단계로서 침전도의 상중수에 남아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유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제거되는 것일까요? 부유물질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질을 말하는데 부유물질이 있을 경우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고 탁하게 보입니다. 여과는 이러한 부유물질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백탄강 수질정화 시설은 사여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에 모래가 있어서 이 모래가 떠다니는 미세한 부유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유입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무척 궁금한데요. 이 정화시설이 처리량은 7,200톤인데 우기와 건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오늘은 3,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입시설에서 유입량이 3,000톤이라고 하셨는데 유입량과 방류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유입량과 방류량은 같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시설에서는 정화된 물을 바닥을 청소할 때나 가루 형태의 약품을 탈 때 자병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로 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었는데요. 지하수는 폐수나 폐기물들이 잘못 폐기되거나 방류됐을 때 오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물질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농촌의 비료 및 농약 사용, 매립지, 쓰레기 등이 주된 오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토양과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다시 정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훨씬 더 건강한 토양과 지하수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봐요. 네, 그럼 강원도 견학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 강원도 견학 영상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본 영상을 토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라는 게 있는 친구는 리액션 부채 질문 있어요를 화면에 보이도록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액션 부채 준비해 주시고요. 우와, 벌써 부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산 탕정초등학교의 박태무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친구는 영상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물에 탄산이 생겨가지고 물에서 탄산수 맛이 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 네. 교수님, 물에 탄산이 있다라는 것, 효능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우리가 탄산이 이제 녹으면서 아까 뭐 미네랄들이 많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암석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뭐 칼슘, 그다음에 뭐 불소 이런 것들이 적정량이 들어가게 돼서 좋아집니다. 네, 우리 친구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번 부채 들고 있는 친구 한번 볼게요. 교수님 한번 선택해 주시죠. 예, 미성초등학교 이예지. 네, 미성초등학교의 이예지 학생. 네, 우리 친구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용기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오, 혹시 궁금한 사항은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한 친구 더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계속 많이 흔들었었는데요. 네. 양릉영 초등학교 진송연. 네, 진송현 학생. 아까 했었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중금속 같은 걸 처리할 때 이온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은 어떤 이온을 많이 사용하나요? 오. 이온을 약품을 갖다가 뭐 사용해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온이라는 거는 여기서 아까 그 설명했을 때는 중금속이 우리가 금속이니까 막 그 금속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물에 녹아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철 이온, 뭐 구리 이온, 뭐 비소 이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물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농도가 높게 되면 얘가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정화 처리 시설에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할 때 정기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화학 약품을 추가를 해서 그 중금속들이 물에 녹아 있는 거를 가라앉혀서 제거할 수도 있고. 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수준이 있는데요. 한 친구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정초등학교의 오지후 학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정초등학교 오지후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물에 불소랑 그렇게 탄산 그런 게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음,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지금 아까 탄산이 이제 된다는 거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을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아까 대기 중에도 빗물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 pH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속 깊은 곳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올라와요. 그러면 지하수와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 이제 pH가 낮아지고 pH가 낮아지면 아까 우리 실험했잖아요. 석회석 자갈을 갖다가 녹여서 그러면 석회석 자갈이나 석회석 자갈 말고 다른 암석에는 뭐 칼슘도 있고 뭐 불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녹여서 나오게 시키는 거예요. 좋은 질문.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발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명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라는 친구 부채 흔들어 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흔들었던 경명초등학교 김선준 학생. 네, 경명초등학교 김선준 학생. 네, 지하수가 물을 거쳐오면 계속 돌고 돌면서 화가 암수해서 탄산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게 함유되면서 원래 물과 탄산만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게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역시 좋은 질문이고요. 네. 예, 물이 이제 순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빗물에 있을 때는 빗물에는 많은 것이 있진 않아요. 우리 뭐 대기에서 아까 뭐 그 공해로 인해서 자동차 매연으로 해서 뭐 일부 조금 있지만 빗물 같은 경우는 안에 녹아 있는 아까 이온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녹아 있는 물질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땅 속에 이제 지하수를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암석과 반응을 해요. 그럼 암석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녹이게 돼요. 그런데 미네랄을 녹이는데 하필 거기에 또 땅 속에서 CO2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더 잘 녹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져서 지하수가 성분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지하수에는 이 성분이 많고 저 지역에는 지하수에 다른 성분이 많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질문 수준도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오늘 계속 지하수 2부 순서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도 너무 열심히 했고 질문도 열심히 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퀴즈 타임 준비해 봤는데요. 오전에도 아마 진행을 하셨을 테지만 또 혹시나 저는 2부에도 또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 타임 준비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즈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번에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정답을 외치는 줌 참가자 15명, 유튜브 참가자 15명 친구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무엇일까요? 교수님 무엇일까요? 오전에는 네.
자, 이건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무더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OX 퀴즈고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지구에 물이 증발되어 구름에 수분이 쌓이다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 위로 흐르는 것을 지하수, 땅 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것을 지표수라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올려주세요. 예, 채팅창에 와우, 채팅창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답변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5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땡! 정답은 무엇일까요?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교수님, X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 잘 맞춰주셨는데요. 반대로 문제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지표 위를 흐르는 물을 우리는 지표수라고 하고 땅 속에 스며들어서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요. 답변 올려줄 때요. 아까 강강강강 한강강강 이거 금지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O면 O, X면 X 딱 한 번만 올려주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X 퀴즈고요. 문제 보여주세요. 지하수가 땅속에서 이동하면서 석회암 등 지반을 녹여서 형성되는 것을 용암 동굴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올려주세요. 네, 빠르게 채팅창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O일지 X일지 5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X. X입니다. 네, 그 이유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빗물이 석회암을 만나서 이제 녹여가지고 생긴 거를 우리가 석회 동굴이라고 하고요. 네. 용암 동굴은 용암이 어. 흘러가면서 생긴 거를 우리가 용암 동굴이라고 합니다. 네, 맞았다라고 올려준 친구 있었는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마찬가지로 OX 퀴즈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양 오염의 전이와 바닷물 침투는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한 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X면 X, O면 O 이렇게 한 번씩만 올려주시고요. 5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정답은 O입니다. O가 정답입니다. 네, 교수님 정답이 O인 이유도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토양 오염으로부터의 전이라는 말은 아까 토양에 먼저 오염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토양 오염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기름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기름 말고 그다음에 네. 축산 폐수 그다음에 뭐 농약 비료 등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것들이 지하수까지 옮겨지는 걸 우리가 전인데 네. 아마 전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서 정답을 못 맞히는 학생들도 그랬을 있는 수도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또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네.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마실 수가 없고 짠물이 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역시 이것도 지하수의 오염의 네. 원인이 되니까 정답은 O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퀴즈 이벤트 당첨자는 캠프 종료 후 8월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념 촬영하기 전에 오늘 2부 저희 지하수 진행됐고 1부는 토양 진행됐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쵸? 저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예요. 기대가 그냥 됩니다.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저는 가장 먼저 소감을 발표할게요. 라는 친구들 하트를 날려주세요. 좋아요, 하트. 하트 뿅뿅뿅. 우와, 큰 하트도 있고요.
우와, 우리 친구들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어떤 친구부터 들어볼까요? 예, 신당초등학교 문동건 학생. 오, 네, 이 친구 가장 먼저 이렇게 하트 했었거든요. 네, 우리 동건 학생 오늘 캠프 소감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이번을 중심으로 토양과 지하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지금도 꾸준히 실천 중이긴 하지만 유래용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전기 사용도 줄이는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와, 우리 너무 친구들 박수 멋지네요. 한번 줘. 너무 너무 멋진 멋지네요. 소감이었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친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뿅뿅뿅 날려주세요. 하트, 하트. 네, 하트 날려주세요. 자, 봉대 초등학교 정아인 학생. 네. 봉대 초등학교 정아인 학생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하수는 그냥 지하에 있는 물인 줄 알았는데 지하수가 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서 좋았어요. 오, 지하수가 뭔지 알아서 좋았다. 오, 오늘 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인 학생. 네, 잠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것 중에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체험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 지하수 오염 실험이. 그럼 앞으로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 어떤 노력하실 계획인가요? 되도록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리고 오,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고 너무 기특하죠.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소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쪽에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하트 날려주세요. 저에게 하트를 크게 날려주세요. 오, 우리 탕정초등학교의 박태무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하트를 딱 박아줘서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 소감 발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생각보다 지하수랑 토양이 우리 삶에 근접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토양 모형까지 만들 줄은 몰랐어요. 오, 이 지하수도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지하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오, 오늘 그 좋은 기분을 표현해 줄 수 있나요? 표현해 줄 수 있나요? 뭐 기쁨의 표현? 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와, 자, 우리 친구들의 소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여러모로 오늘 좀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친구만 더 들어보면 안 될까요, 교수님? 예, 저도 또 듣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이쪽에서 선택해도 될까요? 예, 이쪽에서. 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트, 크게. 뿅뿅뿅 하트. 네, 우리 이렇게 재은 학생, 도담초등학교의 손재은 학생, 이렇게 하트 날려줘서 제가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지하수 편할 때 화학약소를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큰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고 네. 저도 일회용 사용 싶다고 생각했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소중한 친구들의 후기, 소감을 들어보니까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교수님의 소감도 잠깐 궁금한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랑 오늘 같이 했는데 네.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오. 토양 지하수의 미래도 밝을 뿐더러 네,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네. 크게 발전하고 여러 친구들이 환경 보존을 잘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정말 오늘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더 많이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념 촬영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토양 지하수는 네모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네모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교재 맨 뒷장에 토양 지하수는 네모다 라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기념 촬영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요. 채팅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작성해 주시고 그 작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 기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 예쁘게 써주세요. 자, 선생님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요. 좋습니다. 토양과 지하수는 네모다. 과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선생님이 조금만 더 드릴게요. 벌써 작성 완료한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 보여줄까요? 토양과 지하수는 소중한 환경이다 라는 것도 보이고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네.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의 보물이다. 우리의 미래다. 미래다. 우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우리 기념 촬영 진행을 해볼 건데 방금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 교재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교재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얼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얼굴이 나오는 게 포인트. 교재랑 같이 얼굴 나올 수 있도록 화면에 들어주세요. 자, 우리 동검 학생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볼게요. 자, 준비됐죠? 가장 예쁜 표정 지으면서 우리 촬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교수님께서 더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사진을 2번, 3번씩 찍는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할 건데요. 방금 했던 포즈 말고 자유 포즈. 뭐 하트를 해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 이런 부위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대신 얼굴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준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기념 촬영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부채 있죠? 리액션 부채. 이번엔 그거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또 더운데 부채 이제 필요하잖아요. 부채를 들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질문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라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얼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질문 있어요. 아니, 교재? 교재도 드는 친구도 있네요. 괜찮아요. 네, 이제 부채로 한번 통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채 준비됐죠? 우와, 좋습니다. 얼굴 반드시 나와야 해요. 이거 잘리는 친구 있어요? 자, 준비! 빠르게. 이거는 딱 한 번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와. 네, 이렇게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우리 캠프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종료 전에 간단하게 우수 참가자 선발 안내와 만족도 조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캠프에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문자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수 참가자 선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과제를 제출한 참가자 중에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후 과제 제출 기간은 8월 1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접수할 때 기재해 주셨던 이메일을 통해서 양식을 발송해 드리고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참가자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원장상과 부상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우수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니까요. 자유롭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친구들 안녕!